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누가 이 막장 선거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문화일보는 위헌적 선거법과 정권, 검찰, 꼼수로 좌파 독재 길 닦는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온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쉽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역구 선출 중심의 소선거구제 제도로는 제대로 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늘리겠다는 선거법은 말 그대로 꼼수의 야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3% 상한제를 폐지하며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투표는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면서 구체적이고 복잡한 선거제도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서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태우의 희대의 농간 공격한 조국 농간 혐의로 영장, 중앙일보는 조국 구속영장 청구 정권의 반성 쇄신 계획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찰 중단을 내리며 담당자를 내쫓은 결과 더 큰 화를 자초한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지금처럼 조국 사태가 양진영간 정치 논리로 변질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정치적 재판은 선거라는 국민적 재판에서 결말지어질 것입니다. 물론 제한은 있겠지만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AI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대학의 자율권 부여에 AI 인재 양성 경쟁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해야만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본의 사학이 부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인재 양성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관료화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슬로건만 내걸고 통제한다고 인재 양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율과 경쟁만이 인재 양성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권과 존엄 그리고 창의성과 존중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인재 양성도 어렵거니와 양성된 인재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중러 대북 제재 완화 시도에 청이 동조하는 건가, 동아일보는 한중 갈등의 근원인 북핵 압박 없이 회유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중앙일보는 북핵 대화만 강조한 한중 정상, 문 대통령 할 말 제대로 했나? 매일경제신문은 문재인 시진핑 정상회담에도 숙제가 더 많은 한중 관계, 문화일보는 황제 행세한 시진핑, 사드 북핵 말도 못 꺼낸 문 대통령, 문화일보는 F-35A에 이어 글로벌 호크도 쉬쉬, 경납고 보관용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특히 한미 군사 동맹의 강구한 틀을 그대로 두고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을 규제하라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정세에 무지하거나 있는 현실을 억지로 부정하는 셈입니다. 미국은 남북교류 문제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조차 대북제재 차원에서 막고 있는데 중러가 북한과의 동맹각을 고려할 때 미국의 바람대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한들 먹힐 리도 없을 것입니다. 집값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집값 안정 대신 전세값 폭등 불언 12.16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세값 걱정하면서 집값 걱정하는 것은 결국 공급을 더 늘려라 이런 소리인데요. 서울에는 매년 수만 채의 집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업보율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결국 집값 안정을 내세우지만 투기적 소유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투기판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협잡과 먹튀만 있을 뿐입니다. 선거교육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편향 인사들에게 초중고 선거교육 맡긴 서울시 교육청 이런 제목을 사설해서 서울시 교육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 분석 모의투표 학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교육감이 선거 학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용에 편향된 점이 있다면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교육감 자체가 좌편향이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소리입니다. 의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내년에도 문재인 케어로 6조 원 과잉진료 막을 수 있나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 비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늘어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입니다.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서 지출되는 비용과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인한 지출은 구분돼야 합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보험 적용 대상 이전에 의료의 공공성, 즉 국공립병원을 확대해야지만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ISD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ISD 첫 패소, 정책 잘못하면 조단위 국제배상 일상화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잘못 이전에 FTA 협상에서 ISD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무역 자체도 문제였지만 자본 투자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더더욱 문제였습니다. 투기자본의 먹튀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덤으로 세금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ISD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FTA도 폐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권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날림 졸속 의원 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론화 건너뛰며 종부세 강화 밀어붙이는 당정, 하도 악법 쏟아내 OECD 입법 품질 운수까지 공청회 규제평가 등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위헌 논리입니다. 대학교육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대졸자 30%가 하향 취업, 대학교육 미스매칭 왜 못 푸나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꼭 대학을 졸업해야만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 대신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나갈 수 있는 취업, 즉 취급 학교를 늘려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학력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